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준법의식과 시민참여입니다. 헌법의 인권보장과 시민참여 중에서 주제는 준법의식과 시민참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제도? 이건 무슨 제도일까요?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 제도는 바로 권력 분립제도입니다. 3권 분립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무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실제로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종교 행사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헌법소원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이거는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죠. 헌법 정신에 위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제 원격 수업 듣고 계신데 쌤은 학교에 있어서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의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의활동. 처음에 나치는 공산당원을 찾아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다음에 나치는 사회주의자를 덮쳤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어느 날 나치는 유대인들을 끌고 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나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나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민이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쵸. 우리 마르틴 밀러의 시죠.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시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했을 때, 불합리한 일들을 무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그 불행이 다가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처럼 우리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그것을 묵과했을 때, 결국에는 그 피해가 나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난 시간에 헌법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과 제도적 장치를 명시를 해놨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라는 것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유지하냐?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준법의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호등에서 그쵸? 신호등에서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서 신호등 무시하지 않고 건널목은 마구 건넜을 때 내가 빨리 가기 위한 거 내 자유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대혼란이 오겠죠. 거리에. 그래서 나는 결국에 내 목적 빨리 가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지켰을 때 나는 빨리 갈 수 있죠. 오히려 법을 지켰을 때 내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법을 어기는 게 자유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법을 지켰을 때 나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가 되죠. 그렇죠? 마음대로 차를 몰아서 결국에는 다치는 게 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거. 법과 자유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 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 시민 참여. 일단은 시민 참여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시민 참여의 뜻은 뭐냐?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갖는 거죠. 한마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죠. 구경꾼.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그 말 하잖아요. 암묵적 동의.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공범이잖아요. 결국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내가 너 동의해 라고 말하지 않지만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결국엔 동의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민들이 주인의식, 참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이나 사회의 공공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내자로 시민 참여라고 합니다. 시민 참여.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시민 참여는 바로 선거와 투표입니다. 선거와 투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명운동. 요즘에는 전자 서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거,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거.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1인 시위도 있습니다. 1인 시위. 아동학대하지 맙시다. 이렇게 1인 시위. 적극적으로 내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 참여는 왜 필요하냐? 결국에 정의란 무엇이에요?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거. 그쵸?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쉬워요. 정의는. 다르게 말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걸 없애는 게 정의죠. 그쵸? 이처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가도록 하는 게 바로 시민 참여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 참여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이죠. 이거 보통은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시민 참여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민 불복종. 이게 뭐냐면 보통 이 시민 참여라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 과거 독재 정권처럼 법 자체가 정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정책 자체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시민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양심에 의거해서 이 법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폭력을 쓰지 않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막 누군가를 때리고 뭐 약탈하고 경찰을 때리고 이게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불복종, 복종하지 않는 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데 이 비폭력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간디입니다. 간디. 그쵸? 간디의 소금투쟁 같은 것들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시민 불복종인데 이거 법을 어떻게 보면 시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민 불복종이라고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거지. 정당화의 조건이 뭐냐? 목적이 일단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폭력을 행하면 이미 이거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폭력이에요. 그쵸? 그래서 폭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한다라는 거지. 시민 불복종을. 그리고 기꺼이 간디처럼 법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잘못된 법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양심선언했어. 그래가지고
찍혔어요. 그래서 법이나 어떻게 잘못된 독재 정권에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죠. 자, 시민 불복종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랑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불복종의 조건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우리가 보면 소금에 붙는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간디가 소금법 폐지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간디는 저항을 하고 싶어. 근데 폭력적이면 안 돼. 그러니까 평화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금행진이라고 하는데 바닷물로 소금을 직접 만들었고 경찰은 우리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영국 정부가 양해 바라고요. 결국 영국 정부는 두 손 두 발 들고 소금 생산을 허용을 하도록 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간디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죠? 이러한 시민 불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과 시민 불복종, 오늘의 주제잖아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50%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본다라는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나냐? 이거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잘 살아요. 처벌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법을 어긴 사람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 지키면 나만 손해네? 라는 생각이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준법의식, 그러면 당연히 법을 지킬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법의식을 높이려면 법을 최대한 무섭게 집행을 해야 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준법의식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법의식의 필요성과 함께 법 자체가 잘못됐을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구나라는 이 정도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시고요. 자, 오늘 배웠던 거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 땡땡땡. 시민이 정치 과정이나 사회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시민 참여라고 했습니다. 시민 참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시민 불복종이야. 이거는 폭동이 아니야. 이거는 반란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인정받으려면 뭐냐? 시민 불복종은 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조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비폭력이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마지막,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이런 네 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면 시민 불복종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준법의식과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감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